네, 오늘 장 보는 남자는 2016년도 증시 전망 산업편 이 반도체와 장비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이후로 줄곧 이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는 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들,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 본격화 뭐 이런 부분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6월 달 고점 5만 원 이상에서 최근까지 3만 원까지 밀려나게 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고요. 원익 IPS 역시도 같은 궤적입니다. 6월 고점이 유사하게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좀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나와 있는데 뭐 주가는 뭐 6, 7월 달 고점 경신 이후로는 뭐 꾸준하게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반도체와 장비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망을 보시면 교보증권 거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2000년 이후에 한국의 수출 품목 1위를 꾸준히 다투고 있는 산업이다. 그만큼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메모리를 한다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한국 반도체 산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잘 하고 있던 많은 산업 중에서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업황 둔화라는 그런 공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는데요. 다만 이제 교보증권 쪽에서는 중국이 생산을 본격화하고 반도체 쪽에서요. 시장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시점까지는 대한민국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디램 쪽에서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에 좀 집중을 하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낸드 쪽은 3D 낸드 개발하고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합니다. 또한 디램하고 낸드 장점만 구현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이쪽은 이제 이미 인텔이 하겠다고 나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 후공정 기술이라든지 원칩 솔루션 관련해서 R&D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탑픽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동부 하이텍을 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최근에 호실적 냈었던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SNS텍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교보는 내년 초에 디램은 하반기에는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낸드 쪽은 수요 개선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쪽이 급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낸드는 37% 정도 연평균으로 해서 성장한다고 하면 SSD용은 56% 정도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를 교부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KB투자증권 쪽입니다. 일단 올해 사상 유례없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률을 냈던 PC 산업,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되겠죠, 반도체. 이 PC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고 메모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스마트폰 성장률도 둔화되고 또 한 대당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율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뭐 부진하다라고 봤습니다. 내년에도 디램은 6% 공급 과잉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교보랑 좀 다릅니다. 낸드 역시도 KB 쪽에서는 6%대 공급 과잉을 보이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도 크게 밀릴 것으로 봤고요. 공급 측면 이슈로는 역시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중국 칭화 유니그룹이 샌디스크 인수했고요. 거기서 이제 메모리 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증자를 한 것 중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산업 경쟁도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낸드 쪽에 있어서는 최근 최고의 공정 또 디자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텔이 다시 낸드에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SSD 쪽 시장 대응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KB 쪽에서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이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른 수요 회복과 낸드 가격 하락에 따른 SSD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호전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KB 쪽에서는 하이닉스 쪽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대신 쪽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시황이 내년에도 역시나 전방산업 수요 부진 때문에 안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스마트폰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PC 수요 부진 나오고요. 이래서 이제 2016년도에도 비메모리 쪽하고요. 낸드 쪽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또 디램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거다, 역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면에서는 중국발 먹구름에서 매수기를 찾자는
안을 냈는데요. 디램 단가 하락하고요. 전방 수요 부진 나오면서 디램 쪽은 공급 과잉이 나올 것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디램 부문 이역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낸드 관련해서는 중국이 메모리 쪽보다는 낸드 쪽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2016년도의 반도체 수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디스플레이 산업 경우에 중국이 들어왔던 2009년과 2015년 시즌을 상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중국에서 뭐 수요 촉진 정책이 나오거나 LCD 패널 단가 반등 또 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6개월짜리 장기 상승률도 나왔다는 점들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반도체 쪽에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를 썼습니다. 삼성 쪽 이슈로는 주주 환원책, 또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금 보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원칩 솔루션 확보, 그리고 핵심 칩에 대한 내재화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업체이고 중국하고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 삼성의 원칩 기술이 스마트폰뿐만 아니고요. 바이오 프로세스에도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이 지난 하반기 투자자 포럼에서 이미 원칩 바이오 프로세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하나의 칩에 심장 박동이나 체지방, 또 뭐 피부 온도, 심전도 센서 등의 다양한 헬스케어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웨어러블 기기에 일단 뭐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능에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좀 길게 봐서는 스마트카라든지 뭐 게임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투 쪽 내용들 보겠습니다. 한투도 역시 뭐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낙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중국발 우려보다는 다만 이제 업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PC라든지 스마트폰, 텔레비전 쪽에서의 수요 약세로 인해서 촉발된 디램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급하고 단가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한투에서는 내비쳤습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이 이미 47%인 삼성전자는 웨이퍼 인풋을 늘리기보다는 공정 전환 통해서 공급 증가를 노리면서 수요 약세하고 가격 하락에 대응을 할 것으로 봤고요. 마이크론은 디램 업체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설비 투자 축소를 발표를 했는데 뭐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공급 제한 시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글로벌하게는 수급 개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디램이 단가가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디램 업체들 이익은 줄 것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은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이익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것으로 봤고요. 목표가가 하이닉스 목표가가 53,000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전망이 적중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 쪽 보겠습니다. 유진 쪽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탈스마트폰화가 본격화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스마트카 개념이 접목된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홈, 빅데이터, 로봇 이런 산업군으로 인해서 내년도 디램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상을 종합해보면 뭐 여러 리포트를 봤는데요. 증권가가 보고 있는 시각은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어렵다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겠다. 업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매수 시점은 2분기나 내년 하반기보다 그보다 앞선 올 연말 또 연초 내지는 상반기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보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